마트에서 장 보고 오실 때 옛날에는 장바구니 손으로 직접 한 손으로 들고 올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 손으로 들기 어려워서 장바구니 몸에 안고 오거나 아니면 그 바퀴 달린 그 캐리어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에는 계단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서 엘리베이터 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요. 바로 제 얘기입니다. 몸에서 근육이 빠지는 근감소증 때문에 발생을 한다고 하고, 이 근감소증은 일종의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중년 이후에 없어진 근감소증에 좋은 운동, 또 식단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시는 중년이라면 제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육은 골격을 이루는 뼈에 부착돼서 몸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장이나 내장에도 존재하지만 근육 조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골격근으로서 그 팔다리는 물론 얼굴, 배 이렇게까지 해서 총 600여 개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근육은 30대부터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해서 따로 근육 운동을 하지 않으면 75세에는 그 젊었을 때의 절반에만 이른다고 합니다. 그 근육이. 근감소증은 근육량이 줄면서 근기능이나 근력이 함께 감소하는 질환이고, 걷는 속도가 늦어졌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순재 배우님이 꽃보달배에서 너무 잘 걸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얼마 전에 연말 시상식에 이순재 배우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혼자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을 해져서 좀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근감소증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호르몬 불균형, 단백질 섭취 부족, 운동량 부족을 비롯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 역시 중요한 위험인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근육이 빠지는 게 어쩔 수 없는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두 다 똑같은 속도로 근육이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생활 운동 습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근감소증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알아보시면, 먼저 근감소증은 노년기의 낙상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근육은 70%가 하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근감소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가 또 하체라고 합니다. 하체의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서 낙상하기 쉬운데, 이렇게 낙상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낙상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체 활동이 또 줄어들고, 또 이렇게 되면 또 근육이 더 빨리 빠지면서 신체가 쇠약해져서 낙상 위험도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근감소증은 비정상적인 노화 과정을 불러온다고 하네요. 노쇠의 대표적인 증상은 식욕감퇴, 또 체중 감소, 보행장애, 인지장애가 있고, 또 작은 스트레스에도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회복되지 않고 이로 인해 장애나 사망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에 근육을 많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달걀 2개에는 단백질이 13.4g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닭가슴살 100g에는 22.97g, 고등어에는 또 20.2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걀, 점심, 저녁 때 고기, 생선, 콩 음식을 드시고, 콩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단백질 부족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은 견과류는 약간 배고플 때 간식거리로 드시면 많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음식을 잘 못해서 생선이나 고기 요리를 잘 해먹지 않아서, 혹시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기나 생선 요리를 매 끼니 때 해서 일부러 드시면 따로 식단을 짜지 않으셔도 단백질은 충분히 식품에서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력 운동을 또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 3일 이상 또 1년 이상 근력 운동을 지속을 하면
근감소증 위험률이 2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하면 거의 다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걷기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이 좋다고 하고요. 근력 운동 중에서는 그리고 근감소증 학회에서 근감소증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몇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브릿지, 골반 들기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까치발 들기 운동이었는데요. 브릿지 운동은 10회씩 3세트 하루에 2번 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브릿지 운동은 골반 들기라고도 하는데 주로 하체와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특히 엉덩이 또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서 하체의 힘과 안정성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필라테스 호흡을 병행하셔서 하시면 복부하고 허리의 코어 근육 강화에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까치발 들기인데요. 까치발을 들고 발끝에 힘을 준 상태에서 5초를 버티고 내려오는 동작을 10회씩 3세트 하루에 2번 실시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까치발 운동은 종아리와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발목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또 혈액순환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균형 감각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 외에도 스쿼트 운동이 있는데 만약에 무릎이 괜찮으시면 스쿼트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보행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 보행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오늘 당장 55세 이후라도 운동을 시작하시면 꾸준히만 하신다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연구에 의하면 20, 30대 운동을 시작했던 분들하고 55세 이후에 꾸준히 운동했던 분들을 근육량을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바로 오늘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어디 아픈 데도 없고 그래서 운동이 얼마큼 필요한지 모르고 지내다가 이제 중년이 되면서 보행도 조금 문제가 있고 어디 하나 아픈 데가 발생을 하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중년 이후에 갑자기 운동을 하시려고 하면 몸에 무리도 가고 또 어떤 운동을 하실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구독을 하시면 중년부터 할 수 있는 쉬운 운동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식단에 대한 영상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중년 이후에도 매력적이고 건강한 몸을 가지길 원하신다면 꼭 제 채널 구독을 하셔서 활기차고 멋진 중년 생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는 아래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꼭 클릭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